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민간 경무의 어떤 태동적 배경과 과연 민간 경무 업무에서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무의 어떤 태동적 어떤 사회적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체적 어떤 사회를 추구하는 데서 가지고는 각종 테러, 범죄, 뭐 사회적 약자, 방치 등의 어떤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상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어떤 요인 중에서 서로의 어떤 의견이 상충돼서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 어떤 심리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해 볼 문제가 경호 경비라는 것은 과연 있는 자를 위해서 태동을 했느냐 아니면 없는 자를 위해서 태동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라는 것이 있는 자를 위해서 태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없는 자를 위해서 태동을 한 것 같습니까? 본 교수 입장에서는 저는 경우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자를 위해서 태동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경호원이 필요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 경비라는 것은 어, 권력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자로부터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서 어떤 민간 경호적 개념에서는 옛날 고대부터 마찬가지였고 조선 시대라든지 여기에서는 어떤 자기의 어떤 재산을 위해서 해서 어떤 사적인 어떤 업무를 추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공경모적 개념에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그룹 회장이 어떤 범죄적 성장에 당해서 했을 때는 경찰이라든지 공경호에서 수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어떤 피해를 당해서 살해를 당했다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수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그 모든 것을 수사를 해서 범죄자를 색출하는 어떤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우에서는 자기 어떤 사적 공간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보호하는 어떤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표집 대상이 모든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어떤 개념과 민간 경호적 개념에서 이런 어떤 민간 경의 업무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규칙이나 규범 등에 가지고 안전에 위협되는 행동을 금지하게끔 강제하도록 공식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조직의 활동 영역과 그다음에 권한 이것은 모든 것은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정상적인 경호의 주체인 대통령 경호원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할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행동의 범위와 역할이 모두가 적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찰관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업무를 수행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들은 누구 어떤 법에 있었느냐? 청원경찰들은 무기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문화된 어떤 법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즉 특수경비반과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법과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두 개의 법을 갖다가 동시에 적용을 받아서 임무를 수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경비는 과연 어떤 법에 의해서 법적 관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까요? 민간경비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 어떤 경비업법에 의해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경비업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럴 것 같으면은 현실적으로 법적인 어떤 보장과 공권력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사적인 어떤 영역에서
어떤 규제와 통제권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권한 요소가 가장 없다는 것이 민간 경비에서 적용받는 경비법의 그 문제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경비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고 효율적인 어떤 임무를 하고 민간 경비 업무 영역을 확충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경비법을 개정을 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고 어떤 권한을 줘서 소식은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 교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안전 시스템을 갖다 통한 범죄를 제재하고 사회 복귀를 통해서 결국은 개인의 재산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 경우에서는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 대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경우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범죄 예방, 공권력의 일반적인 어떤 경찰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범죄 예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이 논리성으로 맞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수사권을 범죄를 갖다 수사할 수 있는 어떤 모든 법적인 여건가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한다고 그렇습니다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범죄 예방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업무를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교수는 경찰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실질적인 어떤 범죄 예방적보다도 사후 조치적 개념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범죄 예방을 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있는 사고도 전부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범죄 예방을 하겠느냐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교수 입장에서는 범죄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주체는 어딨냐? 저 개인적으로는 민간 경호적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럴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모그룹 회장이 노조에서 결성해서 임금을 타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결동제를 조직해 가지고 회장을 납치한다는 어떤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는 이런 어떤 나를 납치하려거나 어느 경우 민간경비회사 노조에서 나를 납치한다는 어떤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일당 20만 원, 30만 원 줄 테니까 10명만 보내서 나를 좀 보호를 해 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실질적인 어떤 범죄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것을 위해서 확실한 어떤 범죄적 어떤 성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공경에서는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적인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공경호적 개념보다는 민간 경호적 개념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간 경우에서는 인건이 좋고 그 다음에 이중률이 높고 그 다음에 장래성이 보장 안 된다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추구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업무는 민간 경호 업무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전공의들은 민간 경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바꿔서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경호는 공공안전 시스템의 핵심으로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지금 민간 경비 어떤
태동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과연 그러면 이런 어떤 민간 경호와 경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언제 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록적인 어떤 문서가 있고 있습니다만은 뭐 조선시대, 신라시대 때부터 그다음에 경배법이 태동을 한 지역이다. 뭐 이렇게 대통령 경호실이 생겨난 뭐 그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교수가 생각하기에는 경호 경비라는 것은 생명체가 태동을 하고 난 이후부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원시시대 다른 어떤 원시 부족으로부터 우리 부족의 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방어적 개념을 수반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종 공룡이라든지 어떤 야수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지을 때는 어떤 방어적 개념이 있는 뭐 바위라든지 어떤 숨을 곳이 있는 거 방어적 개념이 있는 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갖다가 형성시킬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방어를 하고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경호경비는 생명체가 태동을 할 때부터 생겨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세이프트와 시큐리티 그래서 뭐 본 교수는 이 시큐리티와 경호 보안을 갖다가 뭐 5S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시큐리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큐리티라는 어떤 안전의 포괄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경호, 경비, 안전, 보안 여러 가지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 즉 간첩병이라든지 굉장히 좀 대규모적 어떤 개념이라서 공격 절도로부터 보호되는 상태를 우리는 세이프티와 시큐리티란 말로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웹스터 사전에서는 본인이 찾아보니까 안전한 상태나 어떤 성질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움 스파이 행위라든지 파괴행위 등에서 대해서 보호 조치가 취해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어떤 평온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상태를 볼 것 같으면은 단순한 한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보호나 자유스러움 위험하지 않는 상태라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분모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회안전과 어떤 그 산업안전의 어떤 개념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 현대의 안전은 주로 공공안전조직과 민간안전조직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떤 부분의 안전은 뭐 기본적인 어떤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회계, 감시와 화재 예방, 위험물 안전장치, 보험, 환경 설계 등의 어떤 복합적인 어떤 안전 기능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전의 안전 기능의 영역을 우리가 확대해서 범죄라든지 화재, 사고 등의 어떤 예방뿐만 아니라 손실의 관리에 투입되는 어떤 인적, 물적 자원에 사용되는 어떤 방법, 보험들까지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현대의 어떤 안전 활동이라는 것은 재난이라든지 에너지 관리, 그다음에 화재 예방, 인터넷 등의 어떤 좀 요즘은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원조회, 요인 경호, 대테러, 경영의 어떤 기업 보안 차원에서의 어떤 경영의 비밀 보호와 환경 안전과 범죄, 그다음에 약물남용과 어떤 직장 내 폭력 같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곳에서 안전을 갖다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편적으로 어떤 비근한 어떤 오히려 표현을 할 것 같으면은 안전기능의 역할이라는 것은 비 오는 날의 우산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는 수많은 빗줄, 비가 왔을 때 수많은 빗줄기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가 범죄적 성향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강도, 절도, 주거, 침입, 신변보호, 스토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뭐 재난적 요소라든지 모든 어떤 요인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든 어떤 범죄적 요인을 막아주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호경비가 아니냐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안전 조직이 손실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우산이라 할 것 같으면은 경찰이라는 것은 공공의 어떤 대표적인 안전 조직으로서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우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여기에 어떤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즉 다시 말을 같으면은 안전과 경고경비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생명재산과 생명의 보호와 그 다음에 재산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민간 경우에서는 볼 것 같으면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그것을 수여를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전 체제를 갖다 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공경은 어떻습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경찰, 군이라든지 뭐 정보원, 그 다음에 여러 어떤 조직에서는 볼 것 같으면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실 것 같으면은 굉장히 이야기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어떤 경우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경우라는 것은 국민이 범죄와 무질서 재난의 위험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사회와 갈등과 대립으로 연대가 해체될 때 통합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왜?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정치적 어떤 힘이 틀린 자, 종교적 어떤 색채가 틀린 자, 이런 어떤 두 가지 조직이 서로의 어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나타나는 어떤 갈등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떤 통합적 사고로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각종 위해 사항을 우리가 중개 역할을 해주고 그 갈등에 나타나는 어떤 재산과 신변의 위협인 요인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어떤 손해를 줄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라든지 문화, 산업, 관광을 부흥시킬 때는 법질서 환경에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수는 경호이든 어떤 개념 자체를 갖다가 어떤 여러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경호 대상자가 정상적인 어떤 고유 업무를 수행하게끔 보장을 해주고 그 정상적인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을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 바로 경호가 아니냐라고 본 교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경호 대상자의 어떤 신변의 안전이다, 재산의 보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고유 업무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경호는 필요 없죠. 왜 그러냐? 정치인은 현실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가서 유구자들을 가만히 만나고 해야 됩니다만은 경호원이 뭐 VF님, 경호 대상자님 그쪽에 가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건 뭡니까? 경호 대상자가 정상적인 고유 업무를 하지 못하게 어떤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호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정상적인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민간 경비가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국민의 안전을 추구해 주는 것이 바로 민간 경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러면 민간 경비는
어떻게 왜 생겨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했겠죠. 여러분들 민간 경비가 왜 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현재 뭐 수천 개, 5천 개가 넘는 어떤 민간 경호경비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뭐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교수가 생각하기에는 어, 경호경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로부터 안전체제를 구축하는 겁니까? 뭐로부터?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경호, 경비, 안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범죄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범죄가 증가를 했을 때, 경제가 발전을 했을 때는 범죄가 증가하겠습니까? 하락하겠습니까? 또는 경제가 하락을 했을 때는 범죄가 증가하겠습니까? 하락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경제가 발전을 하든 경제가 하락을 하든 범죄는 증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체제와 같이 굉장히 경제가 하락을 했을 때는 단순 범죄, 생계 유지형 범죄, 절도, 강간, 폭행, 주거 침입 범죄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한 현대와 같은 경우에는 신종범죄가 많이 생기죠. 유가정권 범죄, 신용범죄, 사이버 범죄, 부터 시가지고 이런 어떤 금융범죄, 하이테크 범죄, 이런 어떤 범죄들이 굉장히 산업범죄 같은 이런 어떤 범죄들이 증가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제가 발전을 하든 하락을 하든 간에 다만 범죄의 어떤 유형의 변화만 있을 뿐 범죄는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증가하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경찰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공권력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못 지겠다. 민간기업 우리와 공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함께 우리가 지키자 해서 태동을 한 것이 바로 민간경호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전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똑같은 어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집니다만은 다만 경찰과 같은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 경호경비 산업에서는 수익자 분담의 원칙이 해가지고 나에게 적결하는 어떤 보수를 어떤 지급하는 그 대상에 한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간 경비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현대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을 하고 범죄가 다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이 지원이 부족해서 어떤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범죄의 어떤 유형을 좀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같이 공공과 같이 해서 좀 이렇게 안전체제를 구축하자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공경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경원의 역할과 임무라는 것은 범죄가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관계없이 범죄가 증가하는데 어떤 공권력의 부족 현상, 즉 인력과 장비가 예산을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 욕구를 추구하기 위한 어떤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태동한 것이 바로 민간 경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어떤 개념, 민간 경호적 개념을 떠나가지고 경호 어떤 그 정의를 우리가 뭐 경락 개론 시간에도 했습니다만은 한번 볼 것 같으면은 경호라는 것은 우리가 객체가 있고 주체가 있죠. 그래서 경호의 주체라는 것은 뭡니까? 경호의 주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호기관, 경호원, 경호 조직을 우리는 경호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호의 객체는 뭡니까? 경호의 객체라는 것은 안전과 경호의 업체로부터 임무를 안전 업무를 수행받는 경호 대상자라든지 클라이언트를 우리는 경호의 어떤 객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옛날에 처음 우리 경호학을 공부할 때는 경호는 실질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호와 형식적 의미의 경호다 이렇게 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지금은 뭐 실질적 의미의 경우와 형식적 의미의 경우를 구분한다는 것은 조금 뭐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우라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 학문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내용을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경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우란 뭐냐? 현실적인 어떤 경호기관, 경호의 주체적 개념에서 나타난 경호의 정의를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을 같으면 경호기관, 즉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어떤 세계적 국가원수 경호기관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어떤 국가원수의 경호기관은 그 나라의 어떤 의미에서는 경호의 어떤 주체가 정치적 형태, 어떤 형태의 정치적 형태에 나타난 경호의 대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각 책임제에 있는 나라, 즉 천황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있고 밑에 수상이 있는 내각 책임제, 대표적인 것이 어떻습니까? 일본과 영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과 일본과 같은 어떤 내각 책임제에서는 대체적으로 경호 임무를 국가원수의 경호 체제를 갖다가 경찰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황은 항공경찰본부, 동경도 경시청 수장은. 그 다음에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의 영은 수도경찰청 작전부와 같은 경찰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미개발 국가, 경제가 발전을 마치고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은 그 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군 내지는 경찰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은 어떤 그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별도의 경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비밀 경호국, 그다음에 한국의 대통령 경호실, 이런 조직들이 경호 그 나라의 어떤 국가 원수의 경호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경호의 어떤 주체적 개념에서 나타난 어떤 경호의 정의를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그 단어적 의미를 갖다가 분명히 법적으로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호라는 것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방배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경호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비밀 경국에서는 경호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주도면밀한 범행의 성공기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총알이 100발 날아오는데 90발을 맞고 한 발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어떤 정확한 의의로 봤을 때는 경호는 실제적이고 주도면밀한 범행의 성공계를 완전 무력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경우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런 어떤 단어적 개념이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1865년대 미국의 비밀경호국은 처음부터 미국의 비밀경호국에서 대통령 경호 임무를 갖다 수행한 게 아닙니다. 재무부 소속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정권, 그 다음에 위조 지폐, 그 다음에 국가 중요 유물을 갖다 이송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생겨났습니다만은, 그런데 1901년도 굉장히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개념, 미국의 비밀경호국이 대통령 경호일을 맡게 된 어떤 요인이 됐고, 두 번째는 경호 기법의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1901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럴 것 같으면요, 미국의 25대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범인에게 네오 촐골스라는 범인에 의해 가지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범인이 손에다가 총을 들고 붕대를 감은 상태에서 경호 대상자에 접근해 가지고 악수하는 척해서 복부에 두 발을 쏘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갖다가 검거를 했습니다만은,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은 병원을 이송을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서거를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깜짝 놀랐거든. 이렇게 순진하게 생긴 사람이 왜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때 경호원들은 주위에 인상이 나쁜 어떤 그 흑인 체격이 큰 사람이 거기를 주시를 하고 있었다는 어떤 그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호 기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암살이라든지 위의 주체가 뭡니까? 그 전에는 눈과 얼굴을 감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뭔가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과 얼굴에 그것이 표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나이고 하고 눈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물을 때는 혹시 나에게 식지 않을까 해서 눈을 맞추지 않고 바로 이제 고개를 숙인다든지 딴짓을 한다든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과 얼굴은 어떤 주체적 어떤 개념에서 좀 벗어나지 않느냐. 눈과 손으로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범죄를 이루는 어떤 총과 칼의 주체는 손이다. 그래서 경호의 기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을 감시하라,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901년도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 암살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비밀경호국이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4건의 암살 사건 중에 3건이 성공을 했습니다. 즉 대통령 3분이 암살을 당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미국에서는 경호를 갖다가 국가원수의 경호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민주주의의 최고도인 미국이란 나라에서 경호라는 것은 어떤 독재적 개념을 추상한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날 대통령이 암살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국가원수를 경호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조직을 만들자 해서 생각을 한 것을 통과해서, 자, 그럴 것 같으면 과연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직에다가 별도 예산을 투여를 해서 만들 것이냐 보니까 재무부 소속의 특별수사관의 비밀경호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특별 예산을 추가해서 드디어 1906년도부터 미국의 비밀경호국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의 재무부 소속으로 되었습니다만은 9.11 사건,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이것이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소속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각 책임자의 대표인 어떤 일본 여인 경호에 대한 과연 경호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즉 경호라는 것은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에 국가 공공안정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이거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호 대상자지 않습니까?
즉 경호 대상자에 대해서 그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무슨 활동? 경찰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항공경찰본부, 수상은 동경도 경시청 같은 경찰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민간 경비의 어떤 태동적 배경과 의미와 그 다음에 경호의 주체와 객체, 그 다음에 각 경호 형식적 경호에서 나타났던 한국의 대통령 경호처와 미국의 비밀 경호국, 일본의 요인 경호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필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수업을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용을 꼭 숙지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의 때까지 잘 이해를 하시고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본교수에게 연락을 주시면 다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들으라고 수고했습니다.